인용재결에 대한 제3자 소송의 경우 이게 아주 복잡한데요. 가능한 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이유가 없어요. 이겼잖아요.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을 턱이 없죠. 어떤 경우에 인용재결 때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런 경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자 소송이요. 대표적으로 아까 휴브 글로벌 사태 영상을 보여드렸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해줬습니다. 수익적 행정 행위일 거예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근데 제3자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과수원을 해야 되는데 불산 같은 거 퍼주면 내 과수원은 큰일입니다. 끝장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공장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용됐다. 원처분 상대방인 공장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 재결 때문에 자기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설립 허가 취소래요. 공장 철거하래요. 그것 때문에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구조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인용 재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결로 인해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제3자 소송, 인용 재결에 대한 제3자 소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특수한 고유의 문제가 있는데, 인용 재결에 대해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여기서의 제3자라는 것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원처분 상대방입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원처분 상대방이 있고 그 처분을 기준으로 제3자인 인근 주민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독한 가스를 취급하는 공장 설립 허가를 다투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제3자가 청구인이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취소, 인용 재결에 나오게 되면 이 인용 재결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원처분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제3자라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니까 헷갈릴 거예요. 이따가 그림이 나올 텐데 그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처분 상대방인 재결 제3자,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원처분 소송인가 재결 소송인가? 19조죠. 행정소송법 19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9조,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문이고요. 처분 소송이죠. 단서입니다. 재결 소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재결이, 그러니까 재결의 제3자니까 원처분 상대방이죠. 휴브 글로벌 공장 주인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왜 설립허가 취소 재결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권리침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거 원처분 상대방한테는 그 재결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최초의 처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처분 취소 소송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인용 재결에 대해서 원처분 상대방인 제3자가 소를 제기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엄청나게 헷갈릴 거예요. 당사자가 서로 헷갈릴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지칭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브 글로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해 화학물질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행정청이 설립 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근 주민, 과수원 주인인 제3자가, 처분의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요. 재결의 제3자인 원처분 직접 상대방이 소송을 건 겁니다. 심판 청구인이랑 소송 제기한 사람이랑 서로 달라요.
자, 그 점을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처분 상대방한테는 재결이 불만이다 라면서 소를 제기하면 이거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당해 인용 재결은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형식상으로는 재결이지만 재결도 행정처분이라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제3자, 원처분 상대방한테는 불이익한 최초의 처분이다. 이게 처분 취소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9조 단서설이라고도 해요. 판례. 인용재결은 원처분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이 된다. 그래서 19조 단서에 의한 거다라고 평가된다는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처분 취소 소송으로 보는 견해 이게 본문설이고요. 재결 취소 소송으로 보는 견해 이게 단서설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는 그냥 판례대로 가죠. 여기서 괜히 힘 뺄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반복하면 좋게요. 일부 취소 재결 및 변경 재결의 경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데 일부 취소 재결 및 변경 재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일부 취소 재결의 경우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과세 처분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영업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 영업정지가 6개월이었었는데 영업정지가 3개월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일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적인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전히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뭘 대상으로 제소해야 되는가? 판례가 있죠. 판례는 감봉 처분보다 견책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서 더 가볍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법에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감봉이 월급 갚는 거잖아요. 봉급 감액 더 중하고 견책은 너 조심해 라고 주의를 하는 거죠. 감봉 처분을 공무원 관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존재하는 특별 행정심판위원회죠. 견책 처분을 감경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경 재결에 대해서 당사자인 공무원이 여전히 불만을 품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그래서 나를 아예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견책을 남겨놓았다. 이런 억울할 일이 또 있겠는가?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재량이잖아요. 행정심판은. 근데 그 재량을 똑바로 안 해서 나한테 징계를 남겼다라는 불만이죠. 그랬는데 판례가 얘기합니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변경된 원처분설 입장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검토도 판례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떤 처분을 고쳐 쓰는 것이냐, 아예 고쳐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남겨서 원처분과의 연속성이 인정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뭐 감봉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바뀐 거는 좀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3월로 변경했다고 칩시다. 일부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일부 취소와 변경 처분은 같습니다. 원처분의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6월을 영업정지를 했는데 3월만 남겨두고 3월만 사라졌다면 원래 처음 내렸었던 6월의 영업정지 중에 3월 해당 부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고쳐 쓴 거죠. 그러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고 원처분에 남아있었던 연속성이 그대로 간다.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 소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처분이 변경된 상태로 남아있는 원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판례는 이 판례를
소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검토는 판례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명령 체결의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또 새로운 논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나서 적극적 변경 명령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